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류가 찾아낸 아주 놀라운 세 가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존재를 만드는가?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인류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놀랍게도 딱 세 가지 언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칙, 알고리즘, 그리고 도저. 이 세 가지가 언뜻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존재의 비밀을 향해서 한층 한층 더 깊이 파고드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 층들의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바깥쪽 층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세상의 언어, 바로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중력이나 연력학 법칙처럼 이 세계가 어떻게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실을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법칙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불변성에서 나옵니다. 변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되고 또 예외를 허용하지 않죠.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언제나 이렇다고 예측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법칙은 아주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애초에 그 세계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 중에 왜 하필 이 법칙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해요. 그저 침묵할 뿐이죠.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언어, 바로 알고리즘의 세계로 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비유하자면 사진과 영상의 차이 같은 거예요. 법칙이 세상의 한순간에 포착한 스냅샷을 보여준다면 알고리즘은 그 스냅샷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 생성 과정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알고리즘의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주는 마치 거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진화 같은 복잡한 현상도 정보를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분명 법칙보다는 한 걸음 더 근원에 다가간 설명 방식이죠. 하지만 알고리즘 역시 비슷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알고리즘은 실행을 위한 초기 조건과 명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최초의 실행 버튼을 눌렀을까요? 이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실행 이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깊은 층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법칙과 알고리즘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 바로 도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가 어떤 힘을 가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법칙이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애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근본적인 바탕, 말하자면 모든 잠재성을 품은 가능성의 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도의 속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강바닥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강바닥은 물에게 이쪽으로 흘러라고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내어줄 뿐이죠. 이처럼 도는 무언가를 강제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 사라지도록 하는 흐름의 조건,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도는 무언가를 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논리적인 위계를 이루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존재의 위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맨 밑 가장 근원에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도라는 열린 판이 깔려 있고요. 그 판 위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생성의 과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안정적인 패턴, 그게 바로 법칙으로 나타나는 거죠. 각 개념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열림이고요. 알고리즘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그 움직임이 남긴 결과물인 굳어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까요? 왜 결과물인 법칙이나 과정인 알고리즘을 마치 모든 것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신격화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기를 바라죠.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결과물인 법칙을 모든 것의 시작으로 착각하고 이 복잡한 세상을 결정론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런 우리의 착각을 깨트립니다. 존재는 설계된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드러난다. 미리 짜인 설계도가 있어서 그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모든 관계를 정말이지 완벽하게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법칙은 단지 그 흐름이 남긴 흔적에 불과하고 알고리즘은 그 흐름의 방식이며 도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잠재성 그 자체라는 것. 정말 멋진 통찰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세계를 이미 완성된 설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